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을장 윤정훈입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오늘 어떤 영상을 찍을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말더듬을 꼭 고쳐야겠다 라고 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지난 그 첫 번째 방송과 두 번째 방송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참 어렵고 너무 그 힘든 생활을 했죠. 친구들을 데려다가 때리고 싸워서 이겨야 됐고, 또 친구들을 좀 때려야 제 속에 있는 분이 풀려서 그런 목적으로, 분이 풀리는 목적으로, 나의 스트레스를 풀 목적으로 사람들을 미워도 했었고, 사람들을 때려서 저의 분을 가라앉히는 형태의 그런 일들을 좀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상당히 안 좋죠. 근데 저로서는 그때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이 말도듬에 대한 스트레스가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쌓여 있는 거죠. 마음속에. 온 정신과 머리, 마음, 온 몸, 모든 지체 하나하나에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있다 보니까 이거를 풀기 위한 방법이 없더라고요. 또 그때는 나이도 어렸었고요. 그런 와중에 제가 충남 서산에서 살다가 아버님이 지금 병이 있으셔서 서울로 전학을 오는 게 되었습니다. 근데 또 마침 서울로 전학을 왔더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수업인데요, 영어 시간이었는데 영어 선생님이 전학 온 사람 너 나와 하더니 써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칠판에 쓰고 이걸 읽어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말을 못하잖아요. 말더듬이잖아요. 근데 그 선생님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것도 전학 온 첫날 첫 시간에. 근데 공교롭게도 그 챕터는 제가 배운 챕터가 아니었어요. 저는 영어 그때 서산에 있을 때 8과까지 수업을 듣고 전학을 오게 됐는데, 여기서 선생님이 시킨 거는 9과였습니다. 저는 서산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되게 좀 시골이었었어요. 지금은 서산이란 동네가 워낙 커지고 인구도 많고 또 좀 많이 좀 세련된 지역으로 변했지만, 저 옛날만 해더라도 정말 고무신 신고 다닐 정도였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많이 성장을 했죠. 근데 어쨌든 첫 수업 전에 그런 일을 경험을 하고 그때 당시까지 생생히도 기억합니다. 첫날부터 혼났습니다. 왜냐면 쓰는 거야 책 보고 쓰면 되니까 썼는데 이걸 해석을 해보라는 겁니다. 읽고 해석하라는 겁니다. 저는 또 말을 못하잖아요. 또 말더듬이다 보니까 이 공포감이 있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뭔가를 발표를 하는 거에는 공포감. 전 그거가 싫어가지고 집에만 있었던 사람인데, 밖에도 안 나가고 집에만 했던 사람이었는데, 전혀 낯선 환경에서 그런 거를 지키시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여지없이 그 공포는 찾아왔고, 그로 인해서 한참 동안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물론 읽지도 못했죠. 첫 말막힘에 이를테면 이런 거죠. I'm a boy라는 문구를 읽어야 되면 아가 나오는 거죠. 아가. 이러면서 숨은 넘어가고 호흡은 가빠지고 땀은 삐질삐질하고 온몸은 말을 하기 위한 2차 행동으로 인해서 몸은 움직여지고, 그때 학생들은 신기한 놈이 서산에 전학이 왔는데 말도 이상하네? 뭐 바보 같은 애가 왔구나 라는 인식이 아마 가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 저의 심정은 어땠냐면 너무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왜 첫날부터 나의 이런 모습이 이 친구들한테 보여질까?
나는 이거를 좀 가리고 싶은데, 들키고 싶지 않은데, 난 조용히 있고 싶은데, 친구를 사귀고 싶은데, 나의 이런 모습과 이런 행동 때문에 친구가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영어 선생님이 아직도 이름까지 기억을 합니다. 정말 저주스럽고 싫고 뭐 지금이야 뭐 세월이 오래 한 20년 가까이 지났습니다만,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뭐 대수롭지 않은 건데, 그때 당시에는 하늘에 무너지고 정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정말 도망가고 싶고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결국은 또 뭐가 됐냐면 읽지도 못하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무슨 말씀을 하자면, 야 이놈아, 너는 시골에서 왔으면 공부라도 하고 왔어야지. 서울 애들하고 경쟁을 하려면 얼마나 치열한데 너 이것도 안 하고 그렇게 핑핑 놀다가 왔어? 엎드려 뻗쳐. 이들이 저를 세 대를 때리시더라고요. 와,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저한테 벌어진 거예요. 제가 서산에 있을 때만 해도 선생님들은 저의 이런 모습을 다 알고 계시니까 제가 좀 못해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 다 그러셨는데, 이 새로운 환경에 접해서 왔을 때 여기에 계시는 선생님들은 저를 모르시기 때문에, 또 담임선생님한테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저가 이러이러한 좀 장애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이런 것들은 이해를 좀 부탁합니다. 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담임선생님은 다른 선생님들한테는 말씀을 안 하신 거죠. 설사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이분 느낌에는 요놈 내가 좀 가르쳐서 말을 고쳐줘야겠다 이런 생각도 있었겠죠. 다 생각은 각자 자유니까요. 하지만 그 선생님 입장에서는 글쎄 모르겠습니다. 뭔가 좀 새로운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새로운 동기부여를 주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지금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줄까? 왜 나여야 되는가? 왜 내가 이 아이들 앞에서 이렇게 창피를 당해야 되는가? 라고 정말 상상을 못했고요. 그날 온종일 수업에 대한 열중을 하지 못했고, 그날 이후로 한 열흘 동안 학교를 안 간 것 같습니다. 제가 집에 와서 어머니 아버지한테 나 학교 안 간다고, 나 안 가도 살 수 있다고 그래서 제 기억에 한 일주일 동안 학교를 안 간 걸로 기억이 되고요. 또 하나는 제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왜 그 방에서 안 나오고 운동생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생활을 한 일주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일주일 중에 한 3, 4일은 그 제 방 쪽에 병풍이 있었는데 병풍 뒤에 숨어서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정말 세상을 등지고 어머니 아버지도 등지고 저희 집도 등지고 저희 방도 넓은 공간이 아니라 병풍 뒤에 숨어서 그 좁은 공간에서만 제가 살았던 것 같아요. 정말 울기도 했고요. 화도 내기도 했고요.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죽어야 되나? 자살해야 되나?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지? 누구 때문에? 부모님이 원망을 엄청 했었고요. 나는 이제 못 살겠다. 살지 말아야겠다. 물론 과거에도 이런 생각을 했었지만 다시 한번 서울에 오면서 그 생각을 정말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 아버지의 속마음을 많이 아프게 해드렸고요. 저 또한 그 마음을 알지만 어쩔 수 없는 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열흘 만에, 한 일주일 만에 병풍 뒤에서 나와서 제 방에서 나와서 다시 학교를 가는 계기가 되었고요. 다행히도 학교를 갔더니 친구들이
걱정해 주더라고요. 왜 학교 안 나오냐고. 그래서 그래도 아이들은 나를 이상하게 보지 않는구나. 나를 좀 바보로 생각하지 않는구나. 나를 이상한 친구로 보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그때 저희 상황을 너무 안타까워했고 저를 어떻게 보면 불쌍하게도 생각했다라고 얘기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여튼 어쨌거나 저를 많이 안타까워했고 제가 학교에 안 나옴으로 인해서 걱정을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그 덕분인지 몰라도 그날 이후로 친구들이 많이 생기게 됐고 또 친구들과의 관계가 되게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서울로의 전학을 온 이후로 일주일이나 일주일 동안은 되게 어려운 혼자만의 시간이었지만 그 이후부터는 되게 아이들과 친하게 지내는 그런 계기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너무 아찔한 순간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제 경험담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학교 선생님들이 이 말을 더듬는 아이나 대인공포증이 있는 아이나 앞에 나와서 발표를 잘 못하는 아이들한테 순차적으로 이런 것들 시키더라도 시키셔야지 갑자기 어느 순간에 또 나와서 해봐 라고 하면 아이들은 공포감에 질리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순식간에 시키거나 그러지 말아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제 이런 경험을 통해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정말로 또 한번 이 영상을 보시는 학교 선생님들이 계시면 꼭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제가 제 첫 서산에 살다가 서울에 왔을 때의 경험담을 말씀을 드렸고요. 정말 잊지 못할 생생한 기억이었기 때문에 정말 힘든 기억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말을 못함으로 인해서 말 더듬음으로 인해서 이런 경험까지 했었던 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또 저도 자꾸 말씀을 들음으로 해서 제 속에 있는 이것들이 좀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많은 분들이 계시다고 하시면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이런 경험을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경험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살고 싶으시면 또한 저와 같은 경험을 과거에 많이 하셨던 분들이 지금도 있다고 하면 괜찮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다 쌓여서 내 마음속에 말을 고쳐야겠다고 하는 이 의지가 생기게 되고요. 계기가 됩니다. 그러니 그러한 고통이 있다고 해서 너무 응어리에 쌓이고 치과하지 마시고 밖으로 나오시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만 영상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